한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스토커의 시즌2 뉴 스토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안 돼 있어 여전히. 세 번째. 죄송합니다. 자, CBS 노컷뉴스 스토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스토커 진행을 맡고 있는 스마트 뉴스 팀의 김대웅 기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3회째 늦게 왔죠. 여전히 변함없이 늦게 오고 있는 소준일 캐스터 나와 계시고요. 소준일 아나운서, 그래서 우리가 소나운서라고 소개하고 있는 소나운서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 또 박세훈 우리 체육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잘 보내셨죠? 네. 뭐 그렇습니다. 안 보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보내야지. 그리고 영원한 우리 체육팀장으로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임종률 기자가 지금 어디가 있죠? 소치에가 있죠. 야, 소치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네? 모를 수도 있으니까 소치가 어디에 있는지. 러시아에 있고요. 예. 지금 동계 올림픽으로 뜨거운 야. 지금 그 지구촌의 겨울 왕국이라고 볼 수 있는. 야. 표현 좋다. Let it go. Let 우리는 임종률, 렛 종률고 했네. CBS 렛 종률. 잠시 뒤에 제가 임종률 기자를 연결해서 소치 분위기 얼마나 열악한지 아니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로 박세웅 기자와 소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하겠고요. 일단 첫 주제를 저희가 잡아봤는데 우리 개그맨 윤영빈, 게이로 소문났던 개그맨 윤영빈 선수가 선수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개그맨 윤영빈 씨가 선수가 됐어요. 로드 FC라고 격투기죠. 그렇죠. 거기서 일본 일본이라뇨. 일본 사람을 때려 눕혔어요. 꼭 뭐 안 나온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 어떤 경기인지 한번 소나운서 보셨다면서 어땠습니까? 사실 저는 라이브로 보진 못했고요.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영상을 봤습니다. 그 로드 FC 이번에 열린 이벤트에서 이제 스페셜 이벤트 형식으로 타카다 츠루야 선수인가요? 네. 그분, 그 선수와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를 가졌는데 네. 한 5분여 정도의 경기 끝에 이제 KO로 승리를 거뒀죠. 네. 2014년 2월 9일 로드 FC 경기. 자, 왼손을 넘겨봤던 타카. 그 한 방에 갔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한 사실 방에. 야, 카운터 펀치 한 방에 턱에 적중이 하면서 그래갖고 쉽게 말하면 파운딩이라고 이렇게 네. 내려치는 거. 그 나라가 들썩였죠. 근데 뭐 저는 뭐 잘 몰랐어요. 사실은 잘 모르고 이제 아침에 포털 사이트에 많이 본 실시간 검색어 윤영빈 아침까지 윤영빈이 1등이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저 진짜 울컥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개그맨에서 다른 직업으로 전직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로 말하면 기자다가 축구 선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본 사람하고 붙어갖고 완전히 이겨버린 거예요. 네.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뭐 일본 선수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건 사실은 가장 그 부분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윤영빈 씨가 참 어려운 도전을 했고 그렇죠. 어쨌거나 실력으로 이긴 것은 맞으니까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윤영빈 선수 그리고 상대였던 타카다 츠루야 선수에게도 모두 좀 박수를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상대편도 이제 뭐 격투기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죠. 일본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편은 아닌 선수였다고 해요. 좋은 표현으로 신인 유망주라고 그렇죠. 신인 네. 유망주. 신인 유망주. 그러니까 두 쉽게 선수 얘기하면 모두에게 신인. 일단 박수를 보내줘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쇼 비즈니스의 특성상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화제몰이를 위해서 네네네. 좀 뭐랄까요? 포장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윤영빈 선수와 타카다 츠루야 선수의 대결에서도 사실은 뭐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개그맨 대 신인 격투가의 대결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이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국과 일본의 대결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 뭐 임수정 선수의 뭐 복수전 해가지고 그거죠. 좀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제가 어제 그 경기를 페이스북 이제 편집된 영상으로 봤는데 거기는 이제 댓글 기능들이 다 달려 있잖아요. 네네. 거기 있는 것들을 조금 보니까 이제 좀
역시나 예상대로 굉장히 좀 그 격한 반응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통쾌하다라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뭐 저렇게 일본인을 박살을 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좀 격한 언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사실은 로드 FC 측에서는 그것을 가장 바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그 시나리오 면에서 가장 완벽한 경기 아니었나. 예. 예, 딱 제대로 됐죠. 한일전 이슈 몰고 가서 관심몰이했고 뭐 시청률이 그 경기가 7%대가 나왔대요. 그런가요? 네. 거의 XTM 역대 최고 수준의 시청률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는 2%가 나왔는데 네네. 중계 전체는 네네. 그 자체도 훌륭한데 이 윤영빈 경기 때는 7%가 넘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뭐 다시 보기 그런 것도 제가 보니까 제가 볼 때 한 57만째 아침에 네. 봤으니까 지금 한 70만 정도 됐을 거예요. 넘었겠죠, 훨씬. 조만간 100만 건 넘어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인데 아무튼 흥행몰이는 성공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되게 감동했어요. 감동. 그래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네. 쉽지 않잖아요. 그 서두원 서두원 네. 선수가 철저하게 가르쳤던 것 네, 같아요. 그 선수가 저는 사실 잘 몰랐다가 몇 년 전 KBS 남자의 자기 예, 합창단 그렇죠. 할 때 예. 맞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이제 얼굴을 알린 그 격투가 바로 그렇죠. 그때 네. 노래 기가 막히더만요. 그분이 이제 잡고 가르쳤는데 그런 평가했더라고요. 윤영빈이는 최악의 습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가르쳐도 잘 답이 안 나온다. 못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끈기 하나로 간 거거든요. 네. 네. 그 점에서는 참 잘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이런 스포츠 정신을 저는 배워야 된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 어쨌든 윤영빈이 재수로 된 게 아니고 설마 이걸 짜고 쳤겠습니까? 네, 아니죠. 짜고 쳤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절대 예,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죠. 경기를 보면 짜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로드 FC가 프로레슬링 아니잖아요. 네. 네, WWE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 WWF 그러니까 현재는 WWE죠. 그 향수가 좀 났어요. 사실 걸프전이 발발을 했을 때 미국 전체가 이제 좀 그런 국가주의로 네. 들끓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WWF에서 어떤 이벤트를 기획을 했냐면 미국을 대표하는 헐크 호건 그리고 이라크를 대표하는 서전 슬러터 해가지고 두 선수를 매치업을 시키는 그런 이벤트를 펼쳐가지고 굉장히 흥행을 시켰던 경험이 있어요. 저도 기억나요. 예전에 서전 슬러터가 등장을 해서 그 정도 수준은 그- 아닌데 이거. 워리어와 메인 이벤트에서 보는데 예. 그 정말 비열한 반칙으로 서전 슬러터가 이깁니다.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미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구만. 그렇죠. 그렇죠. 그때 예. 좀 오바 붙이면은 미국이 울었습니다. 전미가 울었죠 그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마 헐크호건인가 아니면 마초맨인가 누군가가 예. 서전 슬러터를 응징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다 짜고 건 치는 고시톱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일단 미국 프로레슬링은 프로레슬링? 예, 그 짜고 스포츠 치면 엔터테인먼트니까요. 어. 좀 뭐랄까 약간 예, 좀 그 비하하는 저급한 표현이고 예. 그럼 짜고 치는 각본이 있죠. 각본입니까? 그렇죠. 각본이 있는 드라마. 그거나 그 짜고 치는 고시톱이 그게 무슨 각본 있는 드라마야. 아까 전 이런 분한테 전 WWE 굉장한 팬인데 예. 늘 이런 얘기해요. 이거는 그냥 그 주먹질 오가는 드라마다. 그렇죠. 아, 예. 막장 드라마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걸 알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알고 다 보죠. 알고 보는 거죠. 그 재밌습니까 그게? 그게 예를 재밌어요. 들어서 굉장히 재밌어요. 오로라 공주를 보더라도 언제 누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지금 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수들 땀을 흘려요. 충분히 땀을 흘립니다. 윤영빈이가 이겼다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 나도 이걸 스스로 뭐 엮고 지금. 싶은 마음 없는데 아니 갑자기 걸프전이 나오는 거야. 진행자가 갑자기 짜고 치는 고스톱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3,000%로 간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 윤영빈 아니라는 거죠, 그거. 씨가 한 그럼. 거는 짜고 네. 치는 게 아니고 예. 열심히 물론 네. 상대가 약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질 수도 있어요. 네, 선수 개개인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윤영빈 선수 그리고 타카다 츠루야 선수에게 모두 박수를 보내줘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리고 로드 FC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흥행을 했습니다. 흥행을 했는데 우리가 좀 그것을 알고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행스럽다고나 할까요? 이게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여타 SNS를 중심으로 사실은 이제 WWF 같은 그 프로레슬링 같은 것을 이제 좀 기준으로 했을 때 기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캐릭터를 안고 들어갔어요. 이 일본 선수가. 그러니까 나는 일본의 극우 그렇지, 인사다. 혹은 나는 한국을 싫어한다라는 그런 그 인식을 자체를 이제 한국 팬들에게 심어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 더 팬들이 이제 좀 들끓어 오를 수가 있었던 그런 밑밥을 깔아준 건데 윤영빈 밟아버려라. 그렇죠. 이런, 예, 사실은 뭐 응원 분위기가 됐죠. 저 선수 개이냐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제 사실은 그런 화제성을 띄우기 위해서 서로의 이제 라이벌리를 고취시키는 그런 멘트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저 선수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절대 악인 양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뭐랄까 필요 이상으로 좀 격한 반응들이 나오게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은 경기 자체는 정말 1대1 네. 정말 땀의 승부였는데 그렇죠. 그 경기가 부킹되고 그 과정은 WWE에서 매치를 만드는 과정과 흡사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캐릭터를 부여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근데 경기 자체는 정말 그 힘과 힘의 대결이었던 건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만든 하나의 작품이 된 겁니다. 흥행 작품이. 알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윤영빈 선수가 고생하고 네. 이 몸을 만들기 위해 네. 노력하고 또 실력 쌓고 이런 거는 또 높이 평가해야 되는 충분히 거죠. 박수를 쳐줘야죠. 예. 충분히 제 기억에 운동을 하면서 방송 활동 계속 한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씨름 선수 출신 아니었나요? 어렸을 때 씨름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이분이 그 입씨름도 했겠지만 입씨름이나 팔씨름. 예능 프로그램을 제가 좀 많이 보는데 네. 여기저기 나와서 뭐 옛날 얘기 하잖아요. 가끔 그 얘기가 나요. 윤영빈의 과거. 아, 예, 예. 소시적이 좀. 예? 예, 씨름을 또 했다고 하네요. 씨름했다고 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참 입씨름 그- 팔씨름이 아니고 이 씨름 수준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이 길거리에서 양아치? 아니 양아치가 무슨 양아치예요. 멘트가 오늘 좀 깡패? 우리는 화끈하게 얘기해야 돼. 나는 길거리에서 화끈하게 얘기해야 돼. 누구를 만나도 주눅들지 않는 그냥 그런 깡패네. 강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조폭.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또 헛발질할 수 있다고. 아무튼 길거리에서 싸움을 해도 네. 결코 뒤지지 않는 네. 강한 아이였다. 네, 네. 그래서 깡패. 아무튼 길거리에서 열심히 그 옛날에 공부 안 하고 좀 싸움도 했던 저는 싸움꾼. 전 리액션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내가 다 안고 갈게. 내가 다 안고 갈게. 윤영빈 잘했어. 근데 교만하지 말고 역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스포츠에는 땀과 눈물 배신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나는 전달하고 싶어서 감동도 있었다. 근데 또 너무 여기에 우쭐할 필요는 없다. 네. 또 이런 지적들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CBS 노컷 뉴스 뉴스토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땀과 눈물 또한 감동이 있는 드라마를 쓰고 있는 소치로 바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얘기를 하겠는데요. 정말 현재 나가 있는 우리 임종률 기자 정말 어렵게 지금 저희가 준비시켜 놨지 않습니까? 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임종률 기자. 예. 안녕하세요. 종률아. 예?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저는 김대훈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 세훈인데요. 선배 현지에서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고 있더구나. 네. 자, 지금 스토커 공식적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말해도 예. 괜찮으니까 편하게 하세요. 스토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저는 이제 소치 올림픽 그 미디어 프레스센터, 메인 미디어 센터에 있습니다. MPC. 예, MPC 메인 프레스센터죠. 그렇죠. MPC. 어때요? 소치 날씨 어떻습니까? 한국은 여기 지금 뭐 우중충하거든요. 예, 거의 안 그래도 거기 폭설이 내리고 전 사정을 이제 뉴스를 접해서 들었는데 여기는 아주 날씨가 좋아요. 거기가 폭설이 온다는 게 거기가 아니라 폭설이 온다. 거기가 폭설이 온다는 게 아니고. 저희 세 명이 동시에 굉장히 진지하게 완전히 봄 날씨입니다. 완전히 봄 날씨. 그럼 거긴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해안 클러스터고, 그러니까 해안가에 근접한 곳이라 네네. 이쪽은 날씨가 따뜻하고 예. 네. 바로 지금 그 제가 NPC 밖에 나와 있는데 바로 네. 제 눈에 눈 덮인 산이 보입니다. 네. 사실은 그 러시아 소치가 러시아에서 되게 이름난 여름 휴양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씨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뭐 경기 진행 자체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 해안 클러스터는 그 빙상장이 있는데 뭐 다들 이제 실내 경기장이니까 뭐 날씨가 따뜻해도 안에만 추우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산악 클러스터 스키 썰매 종목이 열리는 산악 클러스터는 상당히 꽤 추워요. 여기서 한 50km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하면은 한 50분 걸립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쪽까지 취재를 가기에는 상당히 좀 힘이 들어요. 왜냐면은 가는 데 1시간 반, 오는 데 1시간 반.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54조 원이나 쏟아부었다면 소치 올림픽. 예. 근데 뭐 열악할 수 없다라고
우리 임종윤 기자 예. 기사도 썼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예. 좀 좋아졌습니까? 뭐 숙소나 이런 뭐 경기 진행은 문제 없습니까? 사실 경기장이나 이 NPC 이런 시설들은 나무랄 데 없이 좀 훌륭하다고 좀 봐야겠죠. 네. 봐야 되는데 문제는 숙소입니다. 숙소. 숙소에 제가 여기 와서 이틀 동안 생고생을 했어요. 네. 새벽 5일날 새벽 5시에 도착을 했는데 뭐 이래저래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마치고 숙소에 오니까 7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네. 물이 뜨거운 펄펄 끓는 뜨끈뜨끈한 물만 나오는 거예요. 펄펄 샤워를 하지 끓네. 못하고 술을 갖다 댈 수가 없는. 예. 그 그러니까 호텔 이거를 찬물로 틀어놔도 뜨거운 물이 나오고 뭐 뜨거운 물로 틀어놔도 당연히 뜨거운 물이 나오고 온천이네. 그러니까 뭐 샤워를 전혀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일부 기자들은 이제 냉수만 나온다. 그래서 불평이 거긴 나왔고 또 군대야? 또 언제는 그 물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어. 내용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뜨거운 물만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을 욕조에 받아놓고 1시간 정도 식혔다가 들어가서 대충 씻어야 되는 이러한 황당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 호텔 프런트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그게 안 고쳐져요. 영어로 얘기했습니까? 제가- 한국말로 얘기했습니까? 당연히 영어로 해요. 이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는 됩니다. 대단한 영어 실력인데. 제가 궁금한 게 water problem. 워터 프로블럼. hot water. not cold water. 됐습니까? 이 정도입니다, 제가. 제가 궁금한 게 그 숙소 문제가 뭐 비단 선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자들이 컴플레인을 제기했더라고요. 그럼 걔네는 뭐라고 해요? 그렇죠. 이걸 컴플레인을 걸면은 뭐 설명이나 뭐 해명 이런 거 좀 할 거 아니에요? 러시아 측에서는 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네. 엔지니어가 갈 거다. 갈 거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끝? 그 엔지니어가 와서 고쳤다고 해서 물을 틀어봤어요. 물을 네. 틀어보니까 이제는 찬물만 나옵니다. 아니 고치긴 고쳤네. 물만 뜨거운 물은 나오죠? 안 나오네요 이제. 다시 또 고쳤다고 해서 가보니까 수도 꼭지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근데 네. 그거를 샤워기로 올리면은 차가운 물이 나옵니다. 신기술이다 되게. 섞어서 쓰라는 게 얘기가 섞어서. 정말 냉탕과 온탕을 오가네요. 아, 그리고 야, 이- 냉장고는 아예 작동이 안 되고 전원이 들어왔지만 이거를 이 사람들이 설치를 제대로 안 해서 냉장고가 작동이 안 되고 TV가 안 나오는 방도 부지기수고.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는 무언가를 다 내려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편해진다. 뭐 이런 기자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방을 바꿨는데 제일 황당했던 거는 뭐냐면은 네. 이 변긴 물 있지 않습니까? 변긴 물. 네. 변긴 물조차도 뜨거워서 그 변긴 물 담아놓는 그 용기가 뜨끈뜨끈하게 데워집니다. 야, 아니 비대네 그러면은 비대. 그래서 발사하면 녹나요? 않고 그래서 일부 기자들은 야, 이 방에 비대 있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아마- 얘기까지 했었죠. 똥꼬가 탔을 뻔했어. 똥꼬가 탈 뻔했어. 항문이 네. 이게 참 항문이 익을 정도니까.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열악하네요. 네. 진짜. 이거 사실 그래서 이제 뭐 그 사진에 트위터에 그 외신 기자가 녹물이 나오는 수돗물 네. 그다음에 뭐 쌍둥이 그 칸막이 없는 쌍둥이 변기 네네네, 봤습니다. 이런 거는 뭐 이미 다들 아실 테고 실제로 겪은 바는 더욱더 심각했죠. 그래서 지금 일부 기자들은 자기 방을 안 치워주고 수건을 안 갖다 준다.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5일 동안 네. 청소를 안 해서 정말 화가 나서 프런트로 달려가서 이 방 청소 좀 해달라라고 얘기한 기자들도 있다고 하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했다가는 다 책임자 그렇죠. 다 잘리고 그럼요. 그럴 분위기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임종윤 기자가 잘 알아서 감당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감당하고 어때요? 현지 경기 관람 분위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와 있나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 반응 어떤 거에 또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죠. 간단히. 사실 네. 그 우리나라 분들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다 기자들만? 러시아 자체 우리나라 네. 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모스크바나 이런 큰 도시에 있지 소치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한국 식당들이 몇 개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시던 분이 한 달 정도 식당을 임대해서 한식당을 개업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 기자들도 있고
평창 조직위원회 관계자들, 대한체육회 관계자들, 네. 이제 선수들도 일부 끝나면은 가기도 하니까 그런 한 몫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 장사 엄청 잘 되겠네요. 그렇죠. 임 기자도 가봤습니까?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아, 왜냐면 그래요? 다 바쁘기 때문에 갈 아. 시간이 별로 없고 저도 아. 한 2번인가 갔습니다. 네. 2번인가 많이 갔는데 이제 그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 그 조직위원장 김진선 위원장 주최 뭐 간담회 뭐 이런 때 한 번씩 갔었고 네. 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경기장 분위기 음. 사실 관중석이 좀 긴 경기들이 좀 많아요. 네. 그 남자 5,000m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할 때는 네. 나름대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네. 관중들이.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러시아 선수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메달 가능성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좀 그렇죠. 있었는데 어제 여자 3,000m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할 때는 거의 절반 정도가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인기 있는 종목, 네네. 그러니까 피겨 단체전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종목들이 이제 관중이 꽉꽉 미어 터집니다. 예, 그 율리아 리프니츠카야 선수가 이제 상당히 고득점을 또 받았어요.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이 러시아 내부에서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아주 열광적입니다. 음. 사실 그 피겨 경기 같은 경우는 하이 디맨드 경기, 즉 네. 그 취재진이 많이 몰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지금 러시아 여성이 저한테 네. 라이터가 있느냐? 예쁩니까? 없다. 예쁜가요? 아주 예쁩니다. 부럽네요, 진짜 이런 게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전화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라이터를 구해야죠, 그러면. 내 마음이 그건 이제 라이터야 이러면서 해야지. 러시아 미녀들 많습니다. 러시아 알겠습니다. 미녀들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리프니츠카야. 엊그저께 그 러시아 말을 할 수 있는 그 통역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길에 걸어가는 러시아 미녀를 보고 잠깐 얘기를 하더니 번호를 따오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말을 배워야 돼. 말을.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좀 느꼈고 이건 뭐 새길로 들어갔는데요. 본론을 얘기하자면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경기장을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었죠. 네. 단체전은 워낙 그 기자들이 많이 몰려서 한국 기자단의 그 취재 티켓이 3장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갈 수 있는 기자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몇몇 기자들이 갔지만 아주 열기가 대단했다는 그런 평가를 내렸고 지금 김연아 선수 2연패를 가로막을 강력한 경쟁자로 아사다마오가 아니라 그 율리아 리프니츠카야 선수가 떠오르고 있는 이유도 같은 겁니다. 원래 이 선수가 16살 나이가 어린데 이제 주눅 들지 않고 경기를 아주 잘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러시아 홈팬들의 또 열광적인 응원 네. 여기에 또 힘을 얻어서 열심히 했고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있겠죠. 이제 네. 푸틴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 그럼요. 어떤 판정이 내려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지나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지금 리프니츠카야 선수 열풍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종희 기자 볼 때 네. 김연아가 이길 것 같아요. 율리아 리프니츠카야가 이길 것 같아요. 김연아가 엉덩방아만 찢지 않는다면은 김연아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네. 율리아가 엉덩방아 찌면 김연아도 찌고 율리아도 당연히 찌면 김연아가 아니에요. 네. 둘 다 찌었을 때. 김연아죠. 김연아. 방금 지금 그 아까 저한테 네. 라이터를 빌리려 했던 여성분이 네. 그 실내로 들어가서 자기의 라이터를 들고 오는 한 번 더 봤습니다. 한 번 늦었네.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스토커에서? 왜 나 이런 얘기가 재밌는데. 나 이거 좋은데요. 좋아? 너무 부러운데? 계속해. 저 그리고 그러면 선배 자, 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네. 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대회 초반에 이제 이승훈 선수가 5,000m에서 그 아쉬운 성적을 거둬서 참 그 우리 국민들도 팬들도 네. 그 굉장히 상심이 큰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현장에서 뭐 첫날 인터뷰도 안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 이승훈 선수 바로 옆에서 지켜보셨는데 그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그 이야기 제가 이미 기사로 썼지만 또 네. 궁금해하시니까 들려드리면은 그날 이승훈 선수 원래 선수들이 경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믹스존이라고 하죠. 네. 공동 취재 구역을 통과하면서 먼저 TV 중계 방송사 그다음에 신문 뭐 이렇게 라디오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승훈 선수 그날 너무 실망한 탓인지 인터뷰장을 그냥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좀 허탈하게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만 남기고 그러니까 신문 라디오 기자들한테만 얘기를 했고
방송 쪽으로는 가지도 않았어요. 신문, 저 TV 방송 쪽으로는. 아예 가지도 않았. 그래서 그 다음 날 훈련을 마치고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진정된 다음에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뭐 올림픽의 벽은 높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현지 적응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 잠을 여기 소치로 와서 많이 못 잤다. 이게 이렇게 올림픽에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승훈 선수 첫 경기를 좀 부진했지만 남은 경기에 본인이 더 잘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그 1000m 경기보다는 이 팀 추월 경기 후배인 김철민, 주영준 선수와 함께 달리는 팀 추월에서 네. 꼭 메달을 따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는데 앞으로 경기를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률 기자 지금 몇 시죠? 지금 여기가 한 11시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아이고 이제 점심 맛있게 드시고 건강이 제일 네. 중요하니까 건강 해치지 말고 너무 나대지 마세요. 뭘 나들 게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기사 쓰느라고 고생하고 예. 건강 챙기시고 뜨거운 물 조심하시고 러시아 걸들도 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없는 동안 스토커 잘 진행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퀄리티 떨어지지 않게. 이미 말도 못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전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스포츠 토크쇼 뉴스토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또 현지 연결해봤는데 예. 손아웃 어땠습니까? 현지 분위기 좀 느껴지십니까? 러시아 여자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요. 그냥 부럽네요. 침을 옆에서 그냥 참지. 그거 있잖아요. 그 직장 생활 하는 분이 네. 이 윗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담배를 안 태우는 분이 라이터를 들고 다녀서 음. 항상 상사가 담배를 꺼낼 때 이렇게 막 불 붙여주고 뭐 그렇죠, 이런 거 있다고 예. 하잖아요. 네. 라이터를 들고 다녀야 됩니다. 준비성이 부족해요. 이게 기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굴러온 목을 찼어. 우리 임종윤 기자가. 네. 아무튼 임 기자가 아무튼 그래도 러시아 분위기를 잘 전달해 준 것 네. 같아요. 거의 뭐 방이 온천이네요. 그러니까 54조 다 어디 간 거죠, 도대체? 그 올림픽 위원회 물어보라고 그 했습니다 누군가 네. 이렇게 얘기했고 아무튼 뭐 54조 원 썼다니까 러시아 뭐 지네들 돈 썼으니까 우리가 뭐 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기자들 뭐 해외에서 온 기자들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참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임정률 기자가 얘기한 그 하이 디맨드 게임 있잖아요. 그 피겨 단체전은 네네. 워낙 전 세계 기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없다. 한국에 3장 나왔다. 네. 그게 저도 2년 전 런던 올림픽 때 그 하이 디맨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영 결승. 전 세계 다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박태환이 출전하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6장 나옵니다. 그럼 네. 어떻게 제일뽑기로 들어가나? 6장을 이제 국내 언론사끼리 추첨을 하죠. 아. 제가 400m 당첨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박태환.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하계 올림픽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남자 농구 결승전. 예. 네. 요것도 하이 디맨드 게임이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 한 6장인가 7장이 나왔어요. 근데 전 세계 기자가 200명이 오는데 우리한테 그거밖에 안 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경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기자들이 몰리는 게임.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피겨 경기가 대표적이겠죠. 결국은 박세훈 기자가 400m 당첨됐다는 얘기 한 거네. 남자 농구 결승전 잘한다 했고요. 내가 드림팀 보고 온 사람이에요. 진짜 사인 받았어요? 이렇게요? 저 구차하게 사인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에이, 자기 사인을 연구할- 받아야지. 난 사진을 찍죠. 자기 연구 제대로 하네. 야,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거 보니까 이제 어쨌든 중계를 많이 하고 뭐 KBS, SBS, 뭐 MBC 중계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쉽게 말하면 국격이 맞지 않다. 일명 국뽕 방송. 네. 뭐 이런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얘기죠? 손아우서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본인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기서 잠깐 국뽕 방송이란 국가대표와 히로뽕의 합성어로 자국 대표팀의 경기에서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할 때 이를 비아냥거리는 말로 표현하는 인터넷 용어이다. 사실 저는 국가대표 경기를 중계 방송을 한 적은 없고요. 지난 시즌에 AFC 챔피언스 리그죠. FC 서울의 경기를 한 두어 번 정도 중계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네네.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되긴 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그럼. 중립국의 경기를 중계 방송을 하지 않는 이상 저희도 똑같이 사람이니만큼 이제 조금 더 마음이 가고 더 흥분을 하고 하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일단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다시 좀 되묻고 싶어요. 그런 중계 방송을 원하시나요?
두 분은 이제 시청자. 중계 방송을 보시는 입장이시니까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일단 경기를 보면서 내가 흥분 상태잖아요. 예. 저 뭐 누구야 뭐 이탈리아 저 나쁜 시끼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캐스터가 탁 쳐주는 거예요. 아 이탈리아 선수 매너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왠지 그 영혼의 교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좀 있긴 했었어요. 예. 아 저 캐스터 시원하네, 잘하네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분명히.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 대 이탈리아 경기. 자 위험합니다. 토티. 그래서 선수가 됐던 것에 대해서 주심이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아주 들어가죠. 기회란 이시죠. 그러면서 지금 다리가 전혀 걸리는데 송정국 일부러 바로 넘어지면서 뒤지잖아요. 해설자가 해설 안 하고 골 이거 난 미칠 것 같아. 뭐 물론 뭐 저쪽 남미 쪽 그런 해설자들은 뭐 스페인도 그러잖아요. 네, 예, 아들 예. 거리고 말이 거리고 골 이거밖에 안 하잖아. 잘하시네요. Arnautovic di prima. 우리 창구리 아르바가마테 그거를 흉내내는 것 같은데 한국 분위기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골입니다. 뭐 하고 그 다음에는 해설이 나와야지. 해설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시청자들과 맞춰주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싶은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자극적인 말을 하는 건 전 괜찮은데 가끔 너무 도가 지나칠 때가 네, 있잖아요. 야, 뭐 그렇죠.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야 이게 무슨 뭐 지구인과 외계인의 대결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건 좀 아니거든요. 그 연습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캐스터. 어떤 연습이요? 아 그런 거야 당연히 하죠. 예. 그런 건 골에 너무 초점 맞추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골은 사실 오늘도 제가 새벽에 중계 방송을 하고 왔는데 예 저도 했어요 그거. 예 남의 나라 경기인데 하고 왔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말도 안 되게 우리 예. 편만 들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국뽕 방송이 뭐야? 국뽕 방송. 인터넷 용어예요. 그러니까 네. 정확히. 이거 설명을 해야 되나? 해 주시죠. 예. 그 뽕이 일단 맞았다는 거고. 그 뽕이 국뽕이야. 네. 나는 국은 이제 나라국 써가지고. 짬뽕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뭐 인터넷 용어인데 제가 뭐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앞에 국자는 국가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국가대표 뽕을 맞았다라고 해서 오로지. 이제 예 그렇죠. 한국의 타이틀을 달면 뭐 좀 더 흥분을 하고 이쪽에 편향된 중계 방송을 하고 뭐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는 무조건 나쁜 놈. 네. 근데 뭐 난 이해가 가는데. 예, 어느 정도 저도 하는 입장에서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네. 그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쾌하죠. 예, 사실은. 그 방송 내에서의 분위기도 이제 암암리에 이제 그런 국가대표 타이틀을 단 경기는 조금 더 이제 흥분을 하고 조금 더 목소리 톤도 높아지고 좀 뭐랄까 멘트들도 약간은 다른 그런 식의 중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좀 심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승훈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0m 게임을 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경기를 봤는데 그 한 2,000m 지점인가? 네. 이승훈 선수의 랩 타임이 갑자기 30초대로 뚝 떨어졌어요. 2014년 2월 8일 SBS 스피드 스케이팅 중계. 자, 이제 3,400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까지 괜찮아요.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요 바퀴를 돌아오면서 준비를 해야 되죠. 네, 30초 5주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저도 그 2011년 동계 아시안 게임 때 이승훈 선수를 취재해봤고 그 5,000m 게임 대해서 그 뭐 얄팍한 지식은 있는데 그 타이밍에서 30초로 떨어졌다는 거는 그 위험 신호거든요. 예. 거의 좀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은 올림픽 같은 무대에서는 거의 게임 끝난 거예요. 제가 페이스가 판단하기에는.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이 그 해설위원들은 괜찮습니다. 뭐 문제 없습니다. 이승훈 선수 힘내야 됩니다. 계속 이러는데 저는 힘내야 됩니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것까진 좋아요. 우리 선수니까. 근데 그 랩 타임이 딱 떨어졌을 때는 누군가 한 명쯤은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게 해설위원의 도리가 아닌가. 네. 지금 어쨌든 이승훈의 상황이 좋진 않다. 근데 그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2006년 월드컵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 네. 스위스에서 두 번째 골을 얻어 맞았죠. 그 논란에. 두 번째 골을 얻어 맞았을 때 그 SBS에서 당시에 해설을 하시던 이제 네. 신문선 해설위원께서 네. 저것은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골이 맞습니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예.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논란이 됐었죠. 논란이 논란을 되면서 뛰어넘어서 진짜 그렇죠. 쌍욕을 드셨죠. 예. 저는 사실 좀 그렇게 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좀 그런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가대표가 나오면 편을 들 수밖에 없고 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뭐 이승우 선수의 페이스가 떨어질 때 뭐 힘내야 됩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듣는 입장에서는 이미 좀 감을 잡지 않나요? 힘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아, 이 선수가 떨어지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될 때 그런 멘트들이 의례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런가? 감을 못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가요? 처음부터 계속 힘내야 된다고 했거든요. 시종 일관 주야 장천. 그 해설자 누구죠? 이름이라도 넣어주세요. 3, 4 다 알겠습니다. 비슷했어요. 예, 뭐 비슷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예, 뭐 다 해석은 응원을 좀 해설답게 그리고 캐스터는 캐스터답게. 네,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어제 검색어 상위에 오른 뭐 조 모 해설위원 있어요. 피겨 단체전 해설하는데 아사다마우 경기를 들어가는데 아사다마우의 트리플 악셀이 실패하는 순간 일단 그 우리 피겨 팬들은 뭐 솔직히 싫어하진 않고 좋잖아요. 그렇죠. 아사다마우가 넘어지면은 안도 믿기가 생각났겠지. 뭐 안도 나쁘지 했겠지. 않잖아. 근데 그 해설위원이 그랬대요. 저도 듣지 못했는데 딱 시도하는 순간 아 역시 실패를 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실패해서 너무 고소하다 잘 됐다 약간 이런 느낌. 그것 때문에 어제 막 포털 사이트 검색어가 그분의 이름으로 뜨겁게 달궈졌는데 난 솔직히 속 시원한데. 아 시원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우리 김연아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챔피언이 월드 챔피언이 몇 없어요. 우리 김연아가 그 중에 한 명인데 난 김연아가 거의 넘사벽의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임종윤 선배도 아까 엉덩방아만 찢지 않으면 우승이라고 했는데 저는 김연아 거의 그 정도 레벨이라고 보거든요. 예. 잠깐 딴 얘기하면은 잠깐 딴 얘기. 임지연이라고 아는 누나가 있습니다. 나는 누나가 네, 저는 무조건 아니 실명 밖에서 깝니다. PD가 물 마시다 뿜었네요 지금. 그분이 계신데 예. 김연아 선수를 너무 좋아해. 예. 너무 좋아해서 김연아 선수의 라이브를 못 보는 거예요. 혹시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떨려서. 아 그 정도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꽤 있어요. 네. 찾아보면 나도 그래, 무조건 있어. 나도 그래. 예. 근데 항상 저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봐라. 김연아는 월드 챔피언이고 완전 그 신의 경지에 다다른 거의 그런 수준의 선수니까 편안하게 봐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월드 챔피언을 보유한 나라고 그럼 그 국격에 맞게 뭐 아사다마가 뭐 점프 잘하면은 박수 쳐줘도 돼요. 트리플 악셀 한다고 대세가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그런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제 생각에는 뭐든 좀 진지해지면 코미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 비장하게 말을 하면서 아 저 선수가 역시 네. 실패를 했고 역시 우리나라 선수가 최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곧 국가주의가 되고 그게 코미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유머 코드를 담고 있으면 아 사람들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정말로 상대 선수의 실패를 바라고 네. 저 선수는 무조건 악이고 아까 뭐 윤영빈 선수와 무슨 선수였죠? 일본 선수 이름이 츠루야 선수였죠. 일본 선수. 네, 타카다 츠루야 선수의 그 대결로 돌아간다면 뭐 그 선수는 반드시 무찔러야 되는 악이고 임수정 선수의 못 이룬 뭐 복수를 이뤄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분위기가 갔죠. 예. 네. 그런 것으로 흘러가면 그것 자체가 좀 굉장히 우스우면서도 위험한 분위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로 너무 이게 분위기 몰아가는 거는 좀, 네. 좀 아쉬운 그런 장면들이 있죠. 돈도 벌어야지. 예, 흔히 국가대표 경기 특히나 이제 좀 경쟁을 하게 되는 뭐 피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제 생각엔 그래요. 양측이 한 그라운드 안에 나와서 맞붙는 경기들이 있죠. 뭐 지금 동계 올림픽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강세는 아닙니다만 뭐 아이스 하키라든지 네. 뭐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좀 글쎄요. 저는 이게 헷갈려요. 우리 네티즌들의 지적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니까 한번 같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최근에 이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김연아의 경기를 바라보는 각국의 해설 코멘트. 네네네. 뭐 미국 MBC나 뭐 영국이나 뭐 유럽 이런 데서는 너무 우아합니다. 네. 아름답다. 뭐 여신이 내려와서 뭐 스케이트를 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 화려한 미사옥으로 그 경기를 묘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술 점수 몇 점, 점프가 완벽했습니다. 감점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런 그 네티즌들의 지적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김연아가 우리 선수기 때문에 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네. 나온다고 보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좀 저는 이게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네. 뭐 좀
일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네. 저도 일단 비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드릴 말씀이 일단 없네요. 없고 아, 그러니까 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거, 뭐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는 네. 거예요. 난 이거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중계 방송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중계 방송에 정답은 없다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그래서 정답이네. 이제 예, 시청자들이 듣기에 편안하고 즐겁고 일단 스포츠를 보면서 통쾌해야 하고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중계 방송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뭐 소위 말하는 국뽕 방송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훨씬 더 심했죠. 심했는데 네. 최근에 오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된 느낌들이 있고 그리고 뭐 인터넷 여론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런 방송들이 나왔을 때 인터넷에서 이제 조금씩 지적을 하는 목소리들이 더 네. 높아지고 있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시청자들의 눈과 귀도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수준이 높아지고 있죠.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중계 방송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좀 거기에 발맞춰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예, 해보네요. 그래요. 그 중계 격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아무튼 계속 논란이 되겠고요. 그 자정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뭐 아직 대회 좀 남았으니까 그렇죠. 계속 지켜보죠. 뭐 소치에서는 뭐 김연아 자연스럽게 또 김연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김연아나 이제 이상화 네. 이런 선수들에게 이제 집중되겠죠. 네. 아 그래서 저희는 다 빼고 아무튼 김연아 선수 얘기를 좀 하면서 주목해야 할 선수. 네. 그런데 김연아가 아니고 이제 아사도마우도 아니고 율리아 리푸니츠카야. 아까 임종일 기자하고도 얘기했지만 이 러시아의 신예 네. 율리아 리푸니츠카야. 얘는 어떤 친구입니까? 그 199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98년 야 어리다. 제 네. 입사년도네. 김대중 대통령 정권. 네, 그렇죠. 그렇죠. 만 15세. 아, 만 15세. 네. 야. 그러니까 우리 언론 나이로 하면 16세인데 그 걔네들을 따지는 기준으로 봤을 때 만 15세. 예. 1998년 6월생. 그러니까 뭐 핑크라라 잘 돌더라고요. 아무튼 예. 짧게 핑크라라 돌더라고. 그 엉덩방아도 안 찍고. 그 턴할 때 스피드가 엄청 와, 이 빠르더라고. 역시 젊음의 힘이 예. 물론 다 그냥 젊은 선수들 나가지만 네. 유독 젊잖아요. 15살 핑크라라 돌더라고. 네. 그 확실히 그런 게 있는데 그 단체전 피겨 단체전 쇼트에서 72.9점 이거 어마어마한 점수 최고 받았고 점수죠. 예. 프리에서도 141.51점을 받았어요 제 기억에. 예. 그러면 210점이 합치면 넘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점수죠. 예. 가장 강력한 적수가 되겠네 김연아 선수의. 그런데 그 김연아 선수가 월드 챔피언 레벨에 오르면서 국내 네티즌들이 대부분 피겨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신랄하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뭐 점프에서 엣지에 뭐 롱 엣지라서 뭐 문제가 있고 좀 해가지고 높이가 낮고 네. 뭐. 봤는데 확실히 좀 깔끔하지 않은 그런 맞아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은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예. 그 약간은 당황스러운 거 있더라고요. 그 약간 연기 이런 거 좋긴 해요. 근데 저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되나라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해요. 예. 예. 홈그라운드니까. 이게 홈 버프라고 하거든요. 홈그라운드. 우리가 월드컵에서 4강 간 거랑 마찬가지야. 말이 돼? 4강은 2002년도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 갔잖아. 말이 되냐고. 그래요? 그런 거지. 근데 너무 사실은. 좋았는데. 좋았지만. 예, 그러니까 좋긴 마찬가지야. 좋았죠.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율리아 리프니치카야가 핑크라라 돌아가 엉덩이만 안 치면 굉장히 유리하지 진짜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그 지금 도박사들의 평가도 바뀌고 있다고 해요. 아사다마오가 2위였는데 지금 3위로 내려앉았대요. 아 그래요? 줄리아가 2위로 치고 올랐대요. 그 배당률에서. 뭐 김연아가 탑인데 김연아 배당률도 조금 낮아졌대요. 워낙 얘가 치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가 그 지금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뭐 구글 플러스 이런 전 세계적인 SNS를 보면은 일단 율리아 니프니츠카야는 더 넥스트 유나로 통해요. 그렇지. 아, 그 제2의 정도인가요? 김연아. 일단 그 전에 올라왔어요. 어.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 김연아를 뭐 넘을 수 있다를 없다를 떠나서 일단 넥스트 김연아. 이번 올림픽이 끝나면은 얘는 김연아처럼 세계 피겨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되는데, 근데 우리한테 뭐 김연아 은퇴 이후에 얘가 잘하든 뭐라든 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상관없죠. 이번 대회가 문제인데 약간 좀 이게 기분 안 좋은 촉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 그 새로운 스타. 얘의 새로운 스타를 약간 원하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 게 지금 소치 개막하고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 지났죠. 얘가 지금 대회 최고 스타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정식 경기를 하지도 않은 건데, 물론 단체전도 경기입니다만, 얘가 이미 소치의 최고에 별로 우뚝 섰더라고요. 그 누구도 얘보다 그 트렌드 순위에서 높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김연아냐 율리아 리프니츠카야냐 우리가 또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맞죠. 맞춰야 돼. 아 이런 거 참 좋아하시네요. 난 이런 거 좋아해. 아니, 너무 얘기 아직 끝나지도 안 않았는데 너무 끝났어?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네. 아니 좀 그래 아무튼 끝나고 그다음에 네.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 저는 음. 그 변수는 있죠. 채점에서 뭐랄까 이 홈 왜냐면 이게 홈 선수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경기장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예, 워낙 열광적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임종률 기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푸틴이 까라면 까야 되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참 이 스포츠라는 게 좀 그래요. 그 오프닝 때 오륜기 만든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좀 갑자기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공이 이게 원이 5개가 펴져야 되는데 사륜기가 됐어요. 네티즌이 뭐 그분의 안전을 걱정하는데 아예 뭐 푸틴 이거는 농담삼아 한 얘기지만 확실히 심사위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경기장 분위기와 러시아 선수라는 점에서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도 저는 월드 챔피언의 연기가 전 넘사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김연아.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나는 한번 율리아 리프니츠카야. 보긴 보셨어요? 봤죠. 하이라이트로 네. 핑크로 도는 거 내가 알잖아. 2월 20일 날 피겨스케이팅 여자 쇼트에 출전하고 네. 21일 날 금요일이죠. 피겨스케이팅 여자 불에 김연아 선수가 출전하는데 네, 그날 결판 아무튼 나오죠. 결판 율리아 리프니츠카야냐 김연아냐 그리고 아사다마오는 그러지 마오. 내가 맨날 얘기했는데 제발 그러지 마오. 근데 아사다마오 선수는 한 번도 제가 성공하는 본 적이 없어. 그 트리플 악셀이 실수했어. 이번 시즌 공식 경기에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소치에 들어와서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3번인가 4번을 연속으로 성공했대요. 아이. 그리고 단체전에서 다시 실패를 한 건데 그래 일본 언론에서만 그렇게 보여진 거지 뭐. 근데 만약에 아사다 마오가 실전에서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고 연기가 깔끔하면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상대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등 정도. 무시하지 않아서 3등 정도. 근데 그 전 세계 팬들 반응을 보면은 그 확실히 율리아 리프니츠카야 이름이 많이 올라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 얘가 있어서 재미있어지겠다. 그렇죠. 김연아가 그 정도? 우승할 것 같은데 그렇지. 재미있어지겠다. 맞아요. 물론 이제 율리아가 우승하면 좋겠다라는 말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긴 해요. 그게 약간 러시아니까. 걱정된다는 거죠. 네. 러시아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또 보면 이상화 선수도 2월 13일 저 스토커 나간 다음 날 또 목요일 저녁 11시에 1000m 그때 또 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하고 아마 이상화 선수는 우리가 또 나갔을 때 화요일 지금 녹화하는 날은 월요일인데 화요일 날 또 500m 자기의 주특기죠. 세계 신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거의 이상화 선수. 넘사벽이죠. 넘사벽이죠. 근데 이상하게 아무튼 첫 스타트가 이승우 선수가 좀 불안해서 네. 저는 좀 불안하긴 해요. 첫 끝발인데 끝발인데 이런 좀 처음 테프를 잘 끌어줬어야 되는데. 잠깐만 첫 끝발과 개끝발인데 첫 아닌가? 테프를 잘 떠야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맞죠. 처음이 좋아봤자 소용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 그런 뜻인데 아무튼 뭐 첫 리더가 좀 첫 단추를 잘 껴야 잘 입힐 수 있는데 참 우리 머리도 좀 첫 단추 잘 끼워야 돼 우리도. 그렇습니다. 안 나오네요, 참.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소치 올림픽은 좀 열악한 상황인 것도 알아봤고 또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스토커에서는 그래도 김연아 선수를 좀 한번 주목해 봤고 네. 다른 분들은 포털 검색을 통해서 아니면 노컷뉴스의 기사 검색을 통해서 소치 올림픽 소식을 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세영 기자, 손아운서 어땠습니까 오늘 녹음? 네, 오늘 임종률 기자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뭐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반갑다고 하겠습니다. 네. 스토커에서 공식적으로. 네, 공식적으로 스토커에서는 전화 연결 처음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네. 매끄럽게 됐어요. 네. 러시아 여자 생각나요. 저도 좀 러시아 여자에 대한 환상은 좀 저희가 있지 화상 않나요? 통화를 할 걸 그랬어요. 이제 다음에는 화상 통화 영상으로 하게 되면 왠지 러시아 분들은 여자분들은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손아운서 어땠습니까? 예, 뭐 오늘 소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올림픽 외적인 이야기들도 저희가 약간은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진 못했고 이것들은 이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닿는다면 다음 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뭐 소치 올림픽 이야기니까 네. 네. 또 간단히 할 거니까 그때
하지 마. 지금 해서 못하면 못하는 거야. 이걸로 끝. 새로운 뉴스를 또 준비해와서 예. 우리 손 아나운서께서 국뽕 방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아니 저는 근데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는 저는 전혀 중계 방송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하든 예. 앞으로 뭐 스페인 리라리그만 할 거야? 예, 뭐 해야지. 시청자들이 원하시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럴 때 국뽕 방송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차분하면서 해설을 첨부할 수 있는 그런 캐스터로 우뚝 쓰겠다. 네. 그런 목표를 내세운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부메랑 돼서 돌아가니까 말 잘해야 된다. 다 찾아낸다 이거. 아, 예, 선배님들 존경합니다. 저는 뭐 뉴스토커가 국뽕 방송이든 뭐든 해갖고 떴으면 좋겠어. 자, 아무튼 뉴스토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알아보고 또 임종률 기자를 한번 또 연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커는 소치 올림픽에서 응원하고 선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고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토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김대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커 연출입니다. 뉴스토커 제4화는 한 주를 쉬고 2014년 2월 24일에 찾아뵙겠습니다. 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